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전편에 ELS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좀 했고요. 네. 제가 마지막에 언급했던 내용들이 ELS는 캐나다에서 타이트하고 또 아카데믹하고 네. 또 같은 기간 공부를 했을 때 가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학원이다 라면서 마쳤는데 크게 사실 ELS는 EAP, 그러니까 아카데믹 과정과 제너럴 과정, 일반 회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아카데믹 과정이 어찌 보면 ELS의 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커리큘럼 자체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대학에 가서 적응을 잘 해야 네. 된다라는 기준 하에 맞아요.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평가 방식도 보면 거의 대학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네. 하고 있고요. 네. 수업도 진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진행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번 편에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영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또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학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네.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여기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아니면 바로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질문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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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눈에 띄는 게 태그라고 해서 네. 학생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본인의 영어 실력을 목표를 어느 정도 설정하고 네. 그런 목표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본인이 공부한 기간 동안 학원에서 좀 도와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우선 이 학업 안내서를 좀 보여드리고 네, 싶어요. 네, 네. 어떤 건지. 네네. 사실 영어를 배우러 이제 해외에 나가시면 본인이 어떻게 앞으로 영어를 공부를 하게 될지 잘 몰라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첫날 딱 거기 오리엔테이션에서 앉아 있으면 어느 누구도 앞으로 공부 이렇게 할 거고 평가 어떻게 할 거고 자세하게 안내해주는 곳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저희는 딱 도착하시면 모든 학생들한테 이제 한국 학생분들은 이제 한국어로 다 번역이 돼 요 학업 안내서를 드려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본인이 영어 각 레벨마다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될지 블루프린트를 보여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청사진을요. 네. 그래서 태그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각 레벨마다 목표가 있어요. 어느 수준으로 이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영어를 향상시켜야 되는지 정확하게 목표를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저희가 또 평가를 해요. 목표를 만족시키게 되면은 다음 레벨로 패스를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체계적으로 영어를 공부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네, 제가 여기서 네. 번외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쉽게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보통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도시나 어학원 정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출발을 하세요. 네. 그리고 사실 그런 마음도 있죠. 학원에 가면 조금 학원에서 많이 도와주겠지. 또 학원 수업을 열심히 따라하면 뭔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세요, 많이들. 네. 근데 저희가 사실 뭐 한국에서도 공부 많이 해봤지만 학교 다닐 때도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수업을 같은 교재를 가지고 같은 선생님한테 네. 받아도 성적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처럼 분명히 본인의 지금 현재 자리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위치와 또 본인이 그 기간 했을 때 어느 정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또 얼만큼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좀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좀 판단하기 어려워요. 어학연수라는 거는. 맞아요. 예, 사실 어찌 보면 그런 환경이라든가 공부를 처음 해보시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요 영상을 찍고 있지만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좀 잘 되어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학원에 처음 도착해서 그냥 저는 6개월 1년 어학연수 하고 나서요 외국인 캐네디언과 일상적인 대화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냥 무계획적인 어떤 희망사항이 아니라 맞아요. 정말 디테일하게 본인들의 어떤 현재 레벨은 이렇고 부족한 부분이 이렇고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면 뭐 당신이 6개월 공부했을 때 이만큼 늘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타겟을 어찌 보면 학원에서 짚어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따라오고 있으면 칭찬해주고 잘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면 타이트하게 구박하고 네. 그러니까 레벨을 올라갈 때 뭐 간략화된 그런 평가 기준에 의해서 그냥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음 레벨로 학생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평가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요. 이게 이제 본인이 나중에 이제 성적표를 받게 되는 부분,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될지 이런 것들 첫날 다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각 이제 수업마다 뭐 예를 들어서 1.0 이상의, 그러니까 4.0 이제 규모에서 1.0 이상의 그 성적을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 그리고 토탈 2.0 이상
패스를 하셔야지 다음 레벨로 올라가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출석률도 이제 20%에서 3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출석률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시고, 그래서 요렇게 여기에 그리고 이제 선생님분들이 코멘트를 이제 개별적으로 다 달아드려요. 그래서 네. 이 학생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부족을 했고, 뭐 어떤 부분에서 좀 더 향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뛰어나고,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학생분이 저희가 준비한 대로 이제 잘 따라오셔가지고 패스를 하면 좋지만, 간혹가 이제 높은 레벨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네. 공부 학업하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수업 양도 많다 보니까 간혹 이제 패스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우선은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선생님이랑 개인 면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향상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려요. 근데 이 학생이 만약에 또 패스를 못해요. 만약에 그럼 이제 저희는 모든 센터에 아카데믹 디렉터가 있어요. 이제 이분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 아카데믹 디렉터 분이 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향상이 필요한지 상담을 다 해드리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학생이 그 레벨에서 만족시키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스태프가 도와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또 LTC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직접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LTC 같은 경우에는 랭귀지 텍 센터 가셔가지고 트레이닝을 개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English for Academic Purpose 또는 이제 General English 두 프로그램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학생분들이 왜 이게 이 프로그램에 왜 이 수업이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대학교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수업을 계속 받으세요. 교습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럼 그게 본인이 안 될 거예요. 다 흡수가 안 되는 게 있죠. 네. 안 되죠. 본인이 직접 시간을 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학연수 하는 동안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따로 별도로 막 시간을 내서 잘 안 해요. 학교 끝나고 나면은 따로 시간 내서 공부를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이 시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랭귀지 테크 센터 가셔가지고 앞 수업 시간에 이제 교습을 받았던 그것과 연관된 문제를 본인이 이제 풀이를 하게 되세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틀리고 맞고 그 과정에서 자기 거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도 평가 요소에 하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시면 안 되시고요. 꼭 참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냥 개별적으로 학생을 어디다가 이렇게 두고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두지 않아요. 거기에 감독하시는 선생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도움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도움 요청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시간이 정말 자기 영어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보너스 랩이라는 제도와는 또 다른 건가요? 지원 절차와? 네, 그렇죠. 보너스 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본인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저희가 따로 또 엑스트라로 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LTC 같은 경우는 아예 수업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모든 학생, 그 프로그램에 등록한 모든 학생이 이제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보너스 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당 뭐 한 번, 뭐 이렇게 그 센터마다 이제 스케줄은 다를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보너스 랩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참석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부분에서도 이제 만약에 본인이 아까 그 랭귀지 텍 센터에서 공부를 하신 부분 중에서 네. 그 시간에 이제 다 못했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더 뭐 문제를 틀렸는데 뭐 답을 못 구했다던가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할 때 네. 그럴 때 이제 개별적으로 선생님이 안내를 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면 EAP 쓰기 워크숍이라는 게 있어요. 또 네. 예르스 안에. 네네. 이런 건 또 어떤 건가요? 정규 수업 이외에 있는데. 네. 네. 뭐 저도 영어 연수 다녀왔지만 이 라이팅이라는 스킬 자체를 향상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정말 따로 별도로 시간을 내지 않으시려고 할 거예요. 네. 그게 그렇게 즐거운 시간은 아닐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 라이팅 기술을 이제 혼자서 공부하시는데 이제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별도로 액티비티를 이제 따로 또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어울리면서 라이팅 연습을 이제 수업과는 별도로
또 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액티비티로 이제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네. 한국에서 물론 어학연수를 영어권으로 가시는 분들은 네. 내가 뭐 어려서부터 문법이나 어휘 공부는 많이 했는데 네. 대화가 안 돼. 그게 네. 너무 스트레스야. 그래서 난 네. 어학연수 영어권 국가에 가서 조금 영어를 더 연습해 볼 거야 하는 생각이시다 보니까 스피킹, 그러니까 회화에 굉장히 집중하세요. 맞아요. 근데 사실 언어라는 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에 물론 입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네. 손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맞아요. 네. 또 스피킹이 가진 장점도 있지만 빠르고 쉽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언어를 배우는 데서는 한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수학, 뭐 국어, 문학 뭘 배우려고 하더라도 글을 읽고 쓰지 못하면 네.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건 이제 네. 보통 까막눈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네. 스피킹 리스닝을 한다고 영어가 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저도 경험상 보면. 네. 다음 편에 넘어가서 이 수업들 이야기 좀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